중요시 꼭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105개 항목이 대충 이게 어느 정도 잘 정리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게 뭐 서울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부르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보면 좀 이렇게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인가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잘 읽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중국에 와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국제금융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환율 제도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고위 인사들과 담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 지금 현재 걸려있는 한중 간의 문제는 뭐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휴식을 좀 하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 내지 30분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졸리실 텐데요. 잠도 깨고 또 우리 두 번째 강연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정덕흠 이사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중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세계적 빅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중부 지방에 보면은 토네이도가 막 휩쓸고 들어가면은 뭐 자동차도 날아가고 뭐 그러는 거 보는데 이거는 그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의 본성은 다 같다. 우리가 중국 당국이 이것을 이해하면 나는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통제력도 갖추고 있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 잘 따라서 순응해왔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 세계적인 빅뱅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기본 전제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봄이 오면 꽃은 핀다. 어떻게 하겠느냐? 봄이 안 오게 하겠느냐? 지금은 영어로 하면 Spring is about coming. 거의 봄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봄을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이 중국 지도부의 앞으로의 하나의 그 능력의 가늠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근데 리비아의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은 같습니다. 누구나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건데 다만 인내력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인내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내는 결국 인간의 본성을 뒤엎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제도나 체제가 인간을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제도는 인간을 인내를 거의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eventually 봄은 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봄 매니지먼트 시기가 다음 10년이다. 근데 한국도 봄 매니지먼트가 있었어요. 그죠? 한국의 80년대, 90년대가 봄 매니지먼트 시기인데, 그 당시에는 뭐 시끄러운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잘 넘어갔어요. 매니지먼트를 잘 한 거죠. 그죠? 중국도 매니지먼트를 잘 할 것이라고 난 믿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의 공무원 또, 상류층에 비해서 중국의 그 계획 재배된 일꾼들은 상당히 관리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해요. 그래서 그 봄 매니지먼트를 잘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의 앞으로 30년 진행될 사회개혁과 아까 얘기한 그 야구공의 그 두 개 소셜리스틱 거버넌스와 캐피탈리스틱 이코노미의 봉합된 실밥 그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유연성을 가지고 미리부터 early start 굉장히 lagging speed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천히 근데 빨리 시작해서 천천히 하면 봄 매니지먼트가 잘 될 수 있다. 아마 원자바오가 오늘 무슨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비슷한 얘기 아니겠느냐. 자세히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나중에 지나면 고도의 소득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칠레의 아엔데 정권에서 보면 돼요. 거기도 굉장히 한국의 박정희식 개발 모형 이후의 변화 이런 걸 보면 거기는 분명히 인컴 이펙트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극명하게 작용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in an orderly fashion 굉장히 질서 있게 트랜지션을 가는 나라는 성공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아주 너무 늦게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상당히 또 어려운 디스오더리 패션으로 가면 이 경제나 국민 생활에 또 국가 발전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한국도 지금 엄청난 빅뱅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고 세칭 얘기하면 레이트 커머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어요. 레이트 커머 어드밴티지가 후발자 이익이라는 거죠. 먼저 한 놈이 엉망 개판 치는 거 보고 그거 안 따라가서 하면은 이게 후발자 이익이죠. 그죠? 레이트 커머 어드밴티지 이렇게 해서 잘 가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해서 강력한 선진국 대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소셜 캐피탈을 축적하고 소프트 파워 국가가 된다. 이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 한국과 또 중국 나름대로의 이 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사이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로 간에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첫째는 43년,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43년밖에 단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43년이 지난 후에 다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그 20년 동안에 우리가 물적 그 봉합은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8, 90% 이상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데에서는 다 자유롭게 그간에 유통하고 교류하고 경제적 이익을 교환하고 이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감정은 한 세대 반 동안 43년 동안 한 세대 반 동안 인적 교류에 단절이 있었어요. 그건 쉽게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는 이런 물적 교류는
거의 미미한 사이지만 43년 동안 단절 없이 인적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부가 북한하고 더 가까운 거는 당연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43년 동안에 인적 교류에 단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교류의 공학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내가 그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중국의 문제를 놓고 사색을 많이 한 편이에요. 우리는 국정을 한 30여 년간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다뤘던 국정, 그것도 71년 이후에 보도성장기와 전원기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중국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내 책의 처음 챕터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거기 대륙적이고 여기는 반도적인데 특히 우리는 대륙국가의 하드 파워에 약해요. 우리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드 파워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네덜란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 파워 국가인 소련이나 북한, 중국 같은 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강대국의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은 거부감이 많아요. 미국같이 소프트 파워 국가들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설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가 있는데 여기는 강대국의 논리가 하드 파워적이에요. 물론 소프트 파워가 앞으로 이제 비축이 돼서 이제 연성 국가로 중국이 시간을 두고 가겠지만 그 전에는 우리 사이에 서로가 잘 안 맞아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이 연성 국가들, 소프트 파워 국가들하고 뭐 할 때는 참 잘해. 근데 하드 파워 국가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냐?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 동북공정 얘기가 막 나오면 광개토 대왕이 생각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일사후퇴 때 그 중공군한테 부족해서 피난 가는 생각도 나고. 이런 세대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43년간의 단절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시 회복해서 신뢰 구조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성이 달라요. 즉 중국식 DNA가 달라요. 한국 사람 DNA. 우리가 한국을 가지고 있는 기질적으로 보면 유목민과 농경민과 반도민의 DNA의 결합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키르기스탄인가? 거기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하룻밤. 거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알타이 거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유목 지역인데 사람도 좀 있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이 해서 이렇게 쭉 동북 삼성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왔는데 옛날에 유목민들은 보세요. 이 평화가 오면 항상 흩어집니다.